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서 탈출해 비로소 숨을 쉬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서 지난 5년은 도려내고 싶은 암덩어리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불구덩이 같은 시간이기도 했죠. 그 끝에 찾아온 기막힌 인과응보의 결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인생의 반쪽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사는 게 저의 바람이었죠.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호감형 외모, 무엇보다 저에게 보여주는 헌신적인 태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도 그 전에 연애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연애 시절 그 남자는 저를 마치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그 달콤함에 취했던 저는 이 남자가 제 평생의 반려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어머님이라는 거대한 벽이 제 앞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아버님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과는 더더욱 잘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기 전부터 남친은 저에게 자기 부모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저도 순하고 싹싹한 성격이었기에 보통은 어른들하고도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저를 쭉 훑어내리며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셨거든요. 그 모습에 좀 놀라긴 했지만 성격이 살갑지 않고 좀 깐깐하신 분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무난한 성격의 시어머니는 아니겠구나 짐작은 들었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그냥 깐깐한 성격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치 떨릴 정도로 거의 병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가 있으신 분이었죠. 하여튼 첫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에게 대뜸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 민영아. 너 지금 다니는 회사 재직증명서랑 급여명세서 그거 좀 뽑아와라. 네? 못 알아들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왜...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잖니. 마음만 먹으면 다 속이는 거 일도 아니더라. 너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뭐든 확실하면 좋지 않니?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야. 그 전에 다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 상현이야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니 따로 필요는 없을 거고 민영이 것만 우리가 받으면 되겠는데 괜히 의심 살 일 없이 확실히 하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디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서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나 싶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놀랐겠네. 근데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엄마가 엄청 꼼꼼하고 조심성이 많으시거든. 사기 결혼 같은 흉흉한 뉴스를 많이 보셔서 겁이 나시나 봐. 아무리 그래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줘. 엄마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 많대. 심지어 졸업증명서에 산부인과 진료기록까지 떼는 사람도 있다더라.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자기야. 그러면서 웃으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볍게 말하니 저도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자의 부탁이고 어려운 건 아니니 그냥 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말 맞다나 확실해서 나쁠 건 없지 하면서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의심병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재직증명서를 드렸는데 며칠 뒤 제가 다니는 회사 로비에 어머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연락받은 것도 없었고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밥 먹으러 내려갔다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어머님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제가 진짜 이 회사 직원이 맞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분명 재직증명서도 드렸건만 그럼에도 확인을 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어리둥절하게 보고 창피함에 얼굴이 터질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나와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목에 걸린 사원증도 보셨죠. 맞네. 예? 아니, 재직증명서 그런 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금방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확실하니까. 저는 너무 당혹스러운 기분이었죠. 이렇게 얼굴 봤으니 됐다. 다 확실하게 해야 좋지. 요즘 너무 남 사기치고 뒤통수 치려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대인 게 좀 있거든. 그럼 수고해. 그렇게 어머님은 자기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자 동료들이 안 좋게 수근거렸죠. 너무 심하다. 저런 집이랑 결혼 괜찮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망쳤어야 했나 봅니다. 사실 그 정도면 결혼을 엎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결정적인 사건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사건은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터졌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다짜고짜 너희 친정부모님이랑 네가 친자 관계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 고 하시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업둥이도 많고 밖에서 데려온 자식인데 친자식인 척 속여서 결혼시키는 집안도 있다더라. 우리 집안 핏줄 섞이는 일인데 확실하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이고 황당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번에 회사에 찾아오신 것까진 참았지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 없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같다고요.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하는 것까진 참겠지만 우리 부모님까지 거론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요. 제가 파혼 얘기를 하자 남친은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습니다. 자기야, 한 번만 참아줘. 우리 엄마가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래. 엄마가 불안증도 좀 심하고 의심병도 좀 있거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보니 좀 심하게 구시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이런 일 없을 거야.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을 거고. 내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알잖아. 아빠도 내가 자식이니까 월급도 잘 챙겨주고 우리 결혼한다고 도움도 엄청 많이 주시는 거 알지? 어쨌든 나는 앞으로도 엄마 아빠랑 둥글게 잘 지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조금만 맞춰주면 내가 평생 자기한테 잘할게. 어? 남친이 그렇게 사정을 하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잘 알면서도 저도 여전히 남친을 좋아했기에 그냥 모르는 척 믿어버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께는 건강검진 차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지를 어머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어머님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래, 이제 됐다. 찜찜한 건 없애고 시작하는 게 좋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지옥문 앞에서 유턴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 발로 그 집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어쩌면 그 불행은 이미 예견된 걸지도 모르죠.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되면 덜할 거라는 남편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어머님의 의심은 훨씬 끔찍해졌거든요. 어머님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남편의 아침밥 메뉴를 검사했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쯤에 전화를 시켜서 퇴근 시간을 분 단위로 체크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주말이면 예고도 없이 신혼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시고 제가 안 보는 틈에 쓰레기통까지 스리슬쩍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돌아버릴 지경이었는데 남편은 천하태평하게 엄마가 우리 잘 사나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방관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도 자기 엄마를 좀 이해해주라고 하던 그 태도와 전혀 변할 게 없었던 거죠. 너무 숨이 막히면서도 몰아닥치는 상황 속에 그냥 끌려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혹은 아이가 생기면 어머님의 저런 의심이 줄어들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 정도 됐을 무렵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비극적이게도 그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된 거긴 하지만 그 슬픔은 너무 크더라고요. 그나마도 양가 부모님께는 말씀도 드리기 전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알릴까 하다가 괜히 어머님이 이 일로 더 뭐라고 하실 것 같았습니다. 몸 관리 못해서 애 떨어뜨렸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 일은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죠. 그리고 한번 유산을 하고 소파 수술을 하고 나면 자궁이 깨끗해져 아이가 더 잘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금방 다시 임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4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제 임신이 늦어지자 어머님의 히스테리도 극에 달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저를 비난하기도 했죠. 밭이 좋아야 씨가 자라지. 밭이 척박해서 우리 아들 귀한 씨를 말려 죽이는 것 같아. 라는데 저는 너무 비참하고 망신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전혀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고 남일처럼 행동했죠. 입으로만 저를 달래는 척 어머님한테 말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말하지도 않았고 제 편이 되어주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머님과 제가 둘만 있을 때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너 결혼 전에 뭐 수술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 무슨 수술요? 바로 알아들었으면서 왜 모른 척하니? 결혼 전에 애 있었다가 지워서 자궁에 문제 생긴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아, 그렇지 않고선 왜 아이가 안 생겨? 어머님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남편은 그 와중에도 엄마가 손주를 너무 기다리셔서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라며 제 고통을 남일처럼 외면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제 발로 난임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겨우 설득해 예약 날짜를 잡았는데 병원에 가는 당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신 거예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오늘 병원 간다며. 갔다 와서 괜히 딴소리 할까봐 내가 직접 가서 의사 선생 말을 들어봐야겠다. 알고 보니 눈치 없는 남편이 어머님께 병원 예약 사실을 쪼르르 보고했던 겁니다. 저는 부부끼리 다녀오겠다며 만류했지만 어머님은 이게 너만의 문제인 줄 아느냐며 막무가내로 차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가는 내내 온갖 타박을 들으며 도착했고 어머님은 진료실 앞까지 따라와 문 옆에 딱 붙어 서 있었죠. 겨우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당사자가 아니기에 나가 계시라고 해서 툴툴대며 나가셨어요. 선생님은 차트를 꼼꼼히 보시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과거에 소파 수술 이력이 있으시네요. 유산 경험 자체가 다음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혹시 수술 후유증으로 자궁 내막에 유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순간 갑자기 진료실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문 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들이닥친 겁니다.
뭐? 유산? 소파 수술?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언제 애를 지웠어? 결혼 전에 누구 씨를 베서 지운 거야? 병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지르며 난리를 쳤고 의사도 저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며 길길이 날뛰셨죠. 어쩐지 애가 안 들어선다 했다. 어디서 결혼 전에 함부로 굴러먹다가 속이고 내 아들이랑 결혼해? 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생긴 아이였고 임신 초기 계류유산이 되었기에 지운 아이였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오해하신 거라고. 우리 아이였잖아. 제가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어머님의 기세에 눌린 건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님을 말리는 겁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결혼 1년 차에 민영이가 임신을 했었어. 그런데 유산이 되었고 그때 소파 수술을 받았었어.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어머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네가 인형 감싸주려고 거짓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설령 결혼하고 수술했다는데 그의 친자 확인도 안 해봤을 거 아니냐? 진짜 그때의 어머님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저를 바람 피워서 임신하고 애 지은 년으로 몰아세우며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았죠. 그 일로 인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죠. 어머님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나는 도저히 이렇겐 더 못 살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노망이 나셨나 봐. 내가 엄마랑 연을 끊더라도 당신이랑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평소 우유부단하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하니 부모와 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에 저는 바보같이 또 한 번 그를 믿기로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저 발작적인 의심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살얼음판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도 남편은 한동안은 노력을 열심히 하더군요. 퇴근도 일찍 하고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교회로 나가 바람도 쐬어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유별나지만 그래도 남편이 노력하니 이해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보니 다 말도 안 되는 연극이었더군요. 얼마 뒤였습니다. 주말이었고 남편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죠. 저는 혼자서 마트에 다녀오려 했는데 제 차 라이트가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 생각 없이 남편 차를 빌려 탔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잠시 정차하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무슨 일인지 딱히 모르겠는 겁니다. 가만 보니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긴 했는데 처음엔 제가 그 아이들 중 하나를 친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 소리는 뭐지 싶어서 마트에 가지 않고 일단 차를 한 곳에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그 무리 중 한 아이가 제 차 뒤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보닛을 쾅 친 모양이었어요. 장난을 친 모양이었죠. 좀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이런저런 블랙박스 화면을 보다가 무심코 며칠 전 영상 하나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의도해서 본 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뭐에 홀린 듯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블랙박스 음성에서는 뜻밖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차 안에서 통화를 한 것 같았죠. 자기야, 오늘 우리 재영이 병원 가야 되는 거 알지? 애교 섞인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재영이? 병원?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여잔 누구지? 싶었죠. 아빠가 당연히 가야지. 재영이한테 좀만 기다리라 그래. 병원 갔다가 맛있는 거 사 먹자. 자기 먹고 싶은 걸로. 자기, 재영이, 아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세상이 담겨 있더군요. 남편은 아까 그 목소리의 여자와 차 안에서 통화를 자주 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와이프 늦게 들어오니까 자고 갈게. 우리 셋이 이번 주말에 캠핑 갈까? 재영이 동생 만들어줘야 하는데 등등 행복에 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토록 고통받던 저를 두고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애 못 낳는 년이라며 구박하고 제 과거를 의심하고 병원에서 그 생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정작 딴짓은 어머님 아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바람인가요? 무려 혼외자까지 있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당장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상담을 했어요. 말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 눈물까지 막 쏟아지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의 끝없는 의심과 행패, 남편의 방관, 심지어 최근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도 충격인데 남편이 2집 살림의 아들까지 있다니 정말 제정신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도 저의 엄청난 사연에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곧바로 상담을 하고 이혼 소송도 하기로 했습니다. 2집 살림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데 당연히 이혼을 해야 했죠. 저는 남편에게도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2집 살림 한다는 거 다 안다고. 너랑 상간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은 이번에도 이혼하지 말자고 빌었지만 제가 모든 걸 다 알았기에 이번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도 조용히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끝까지 치졸한 인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나왔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소송이라는 게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피가 마르고 힘든 일이더군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 생각만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겁니다. 잠도 오지 않고 너무 괴로웠죠.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우울증이라도 걸릴 것 같았던 저는 평소 친남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촌오빠에게 연락해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사실 그 사촌오빠도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기에 오빠의 조언이 저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제가 저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자 오빠도 경악하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카페에서 오빠를 만났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펑펑 울었고 오빠는 속상해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민영아, 괜찮아. 나도 이혼해봤고 그때 당시엔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시간 지나면 다 괜찮고 아무렇지 않아지게 돼. 너무 속상해하고 마음 애명글면 끌지 마. 이러면 너만 손해야.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소송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야 스트레스도 없고 결과도 좋다. 근데 그게 안 돼. 내가 그런 결혼을 왜 했을까? 분명 힌트가 있었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결혼을 했을까 싶고 내가 너무 한심해.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네 딴에는 최서방이 괜찮아 보였으니까 결혼을 한 거겠지. 자책 말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오빠의 진심 어린 위로에도 눈물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오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휴지를 건네주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빠와 제 사진을 찍는 게 보이는 겁니다. 뭐지? 하는 순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후다닥 도망가는 게 보이더군요. 저 사람은 뭔가 싶어서 너무 벙찌고 황당했는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저 혼자 친정집에 있는데 어떻게 알고 쳐들어온 어머님은 생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이 더러운 년. 내 이럴 줄 알았다. 사람 붙여보니 대낮에 외간 남자랑 카페에서 히덕거렸다며? 그러면서 내 아들 탓하면서 이혼하자고 그래?
라며 저한테 사진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저랑 사촌 오빠가 찍힌 사진이었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핀 건 지네 아들인데 저한테 와서 색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사람 제 사촌 오빠거든요. 사촌 오빠 같은 소리 안 해. 너 이 사진 가지고 내가 소송 걸 거야. 하면서 한바탕 고함을 지르고 가는 겁니다. 저는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가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네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라서 사촌 오빠한테 상담 좀 했는데 그걸 사람 시켜서 사진 찍어 가더라. 그러면서 날 의심해. 정작 바람핀 건 너잖아. 아, 진짜 너네 엄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탁 하고 휴대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전화를 끊었나 싶은데 잠시 후 주변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괜찮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랐죠. 잠시 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핸드폰 주인분이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너무 놀랐고 황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찌된 영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던 그때 남편은 병원에서 나오고 있었대요. 알고 보니 남편은 간암 상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터덜터덜 나오다가 제 전화를 받은 것이었고 갑자기 혼절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이 갑자기 암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저한테 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암 걸린 게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제가 바람난 주제에 자기 아들한테 이혼하자고까지 하니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다면서 막무가내로 제 탓을 하는데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에게 남편과 그 여자의 통화 녹취록을 틀어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예요. 어머님 아들이 두 집 살림 하고 다녔다는 증거지. 세상에서 제일 추접스럽고 더러운 인간이 어머니, 아니 당신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만 몰아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부끄러운 짓 한 거 하나도 없거든. 아줌마, 엄만 나만 잡을 게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나 똑바로 키우지 그랬어요. 저도 완전 눈이 돌더라고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죠. 뭐라고? 내 아들이 두 집 살림? 그래요. 그놈의 의심병으로 나만 잘도 몰아댔죠. 정작 더럽게 밖으로 돌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닌 건 아줌마 아들이거든요. 혼외자까지 있답니다. 아줌마가 그토록 원하던 손주 그 집 가면 있을 테니까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요. 넘어가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굴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았어요? 제 말에 어머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만 들들 볶았지 정작 지네 아들이 그러고 다닌다는 걸 생각도 못 해본 얼굴이었죠. 저는 화가 안 풀려서 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내 바람피고 두 집 살림에 숨겨둔 아들까지 간암? 천벌 받은 거죠. 그 여자 찾아가서 어디 간병이 달라고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쏟아붓고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전씨 모두 벙쪄서 제 뒤통수만 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전 시모가 그렇게 의심병이 심했던 건 전 시부 탓인 것 같더군요. 전 시부가 바람을 그렇게 피워댔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전 시모의 의심병이 그렇게 심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거래요. 이혼할 자신은 없는데 참고 살아야 되니 의심병만 커진 거죠. 결국 바람은 자기 남편이랑 자기 아들이 폈는데 애먼 며느리만 쥐잡듯이 잡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노릇인가요?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으로 남편과 다퉜지만 결국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명백한 유책 사유 덕분에 위자료도 넉넉히 챙길 수 있었죠. 전 시모는 결국 그 상간녀를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그쪽에 손주도 있다고 하고 아들도 암이라고 하니 그쪽으로 기대는 게 낫겠다 싶었겠죠. 전 시모는 그 상간녀한테 자기 아들 병수발 도와달라고 하면서 집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그 상간녀의 동거는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합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남편이 항암 치료로 몸이 약해져 병원 신세를 지는 사이 상간녀가 전 시모에게서 받은 집과 폐물을 몽땅 팔아치우고 자기 아들과 함께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는 덜렁 편지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대요. 그 편지에는 자기는 젊고 건강한데 이렇게 아픈 사람 옆에서 마냥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 되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챙긴 돈은 그동안의 간병비라고 생각하라고 했더군요. 게다가 재영이 그러니까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낳았다는 아들이요. 그 아들도 찾지 말라고 했답니다. 사실 남편의 아이도 아니고 애 아빠는 따로 있다면서요. 그 기막힌 편지 한 장을 남겨둔 채 돈만 챙기고 야반도주하듯 도망갔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충격으로 병세가 더더욱 악화되었다고 하고 전시모까지 뒤로 넘어가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향한 그 지독하고 실체 없는 의심, 결국 전시모와 전남편의 발등만 제대로 찍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긋지긋했던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혼 후 회사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오롯이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죠. 제 지난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면 시어머니의 의심과 가스라이팅, 남편의 무심함 속에서 참 혼자 힘들고 불안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그때가 전생처럼 느껴질 때도 가끔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또 제가 그때를 잊고 지금의 삶에 집중할수록 그때의 상처는 더 희미해질 겁니다. 곱씹어봤자 제 정신건강에만 해로우니 앞으로는 더더욱 그냥 흘려버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순간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터널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고 모든 힘든 일이 지나면 언젠가 그냥 그랬구나 하면서 흘려보내는 날도 다가오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